변호사의 김지연입니다.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김변의 법률 상식 그 첫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변의 법률 상식 그 첫 시간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김원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는 동국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요. 미국에서는 텍사스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로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대학이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로 바뀌었죠. 그리고 변호사로는 대략 11년, 12년째 프랙티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달라스에서만 그렇게 10년 넘게 일하셨군요. 네, 달라스에서만 11년, 1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업무를 보시면서 고객분들이 주로 문의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주력하는 분야는 자동차 사고를 위주로 한 불법행위 분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민 분야, 가정법 분야, 때때로 형법 분야 다양하게 여러 서브젝에 거쳐서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가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살다 보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법률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인 것 같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대략 텍사스에서는 7년에 한 번 사고를 내거나 당하거나, 특히 달라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사고를 내거나 당하거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생각을 해보면 나 그리고 배우자 아이 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2년에 한 번은 그 가족 중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하루도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네, 잦은 네.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나에게 당할 때 네. 아마 많은 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변호사인데도 네. 그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사고 당하신 적 네, 있으세요? 벌써 2번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 그 당황스럽다고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거나 또 과정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하게 되면 나에게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 짧은 순간 10분 정도의 대처 방법이 나중에 많은 것을 좌우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그 대처 시에 어떤 것이 꼭 필요한지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으로 대략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A는 나, 네. 그러니까는 사고를 당한 사람, B는 사고를 낸 사람, 이렇게 네. 너 이렇게 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달라스에 벨트라인을 쭉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근데 벨트라인을 가로지르는 그 길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린 시그널, 거기는 레드 시그널이겠죠. 네. 나는 그린 시그널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린 시그널을 받고 계속 가고 있는데 레드 시그널에서 분명히 차가 서야 되는데 서질 않아요. 근데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흔한 경우죠. 네, 가장 흔한 경우죠. 그 시그널, 그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네. 사고를 당하는 경우. 네, 그래서 A는 나, B는 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A인 나는 벨트라인을 쭉 타고 가고 있는데 그린 시그널이었어. 분명히 그린 시그널이었고 거기를 패스하는데 인터섹션이죠. 네. B인 운전자 B가 내가 분명히 그린 시그널이면 분명히 벨트라인이 그린 시그널이면 미드웨이는 레드 시그널이잖아요. 네. 네, 빨간불이어야 되는데 안 섰어요. 아, 가장 흔한 경우네요. 네, 가장 흔한 경우죠. 네. 네, 그래서 그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요. 딱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딱 사고가 났으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당황스럽죠. 딱 사고가 당황스럽죠. 났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딱 사고 그리고요, 나면. 변호사님, 이게 네. 사실은 한국에서 난 사고라면 우리가 참 네. 익숙할 텐데 네. 미국에서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미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네. 이상하게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더구나 정신이 없는 건 우리가 미국이 이민 사회잖아요. 네. 우리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고를 낸 상대방이 한국인도 아닐 거고 네. 거의 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그때부터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영어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영어도 자유롭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여기 법률 시스템도 모를 거고 또 법률 상식도 없을 거고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언어도 불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당했다. 내가 A의 네. 입장이다. 그랬었을 네. 때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죠. 그래서 네.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전쟁이든 뭐 법률 상식이든 뭐 상대방과의 뭐 싸움이든 다툼에서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따라와 보시면요. 딱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고 제일 났을 먼저. 때, 네, 제일 먼저. 일단은 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나의 몸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너무 아프고 네. 너무 정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911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911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남편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아이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영어가 정말로 한마디도 안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겠지만 911에 전화해서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네. 911에 전화를 했을 때 아무나 네. 다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911에 전화했을 때는 뭐 그런 콜이 한두 콜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대략 경찰들이 오는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로 다친 경우,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911에 전화를 했을 때는 내가 심한 내상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을 입었을 때였겠고요. 네. 혹시라도 그냥 경미한 교통사고, 네. 그야말로 접촉사고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차에서 내리시고요. 네. 내려서 상대방과 서로 그 보험 정보라든지 운전자 정보를 교환을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그 현장 사진들이 나중에는 데미지를 보여주는 그 손해 정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만큼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네 몸도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런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 차량, 나의 차량 이런 사진 촬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네,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고 또 모두 다 이렇게 어니스트하다고 네네네. 해야 하나, 솔직하다고 네. 해야 네네. 하나요? 그러면 좋은데 가끔 말을 바꾸는 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벨트라인 그 인터섹션을 통과할 때는 분명히 그린 시그널이었는데, 네. 그럼 상대방은 분명히 빨간불이었을 텐데, 레드 그렇죠. 시그널인데, 그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소리가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모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증거 증인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어요. 자, 좀 아까 증거와 증인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증인은 아무래도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 걸 그렇죠. 거고요. 증인을 일단 따져보면 바로 내 뒤에 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 네. 아니면 상대방의 뒤를 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 그리고 아니면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법한 주변에 지나가던 있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행인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증인들이 충분하겠어요. 네. 있는 경우에는 참 다행인데 네.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없는 경우에는 대략 난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요. 그 옛날에 우리가 보던 영화 중에 아니면 TV 영화 중에 그 맥가이버 혹시 보셨나요? 알죠. 거기 보면 없는 중에도 뭘 만들어내죠. 네. 근데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발휘를 해보면 요새는 대부분 다들 셀폰들 핸드폰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셀폰의 녹음 기능, 녹화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미 사고는 난 후라서 녹화를 네네. 할 수 없는데 녹음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녹음 기능 핸드폰 레코더 보면은 녹음 기능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일단은 켜시고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미안하다, I'm sorry라고 할 때도 있고요. 네. 내가 빨간불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admission of liability 즉 내가 실수를 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 네. 대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녹음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뭐 시체말로 오리발을 꼼짝할 수 내밀더라도 없는 오리발을 증거가 내밀더라도 되겠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냐 그때 당시에 네가 미안하다고 했고 빨간불 지나다고 했잖아라고 녹음 그 돼 있는 거를 상대방 측으로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법원에 아니면 보험회사 측에 증거로 주면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아,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혹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아요. 텍사스에서는 상대방 처마 밑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은밀한 내용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지만 나와 상대방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하는 건 그리고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나중에 증거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염려 정말 마시고 좋은 하세요. 아이디어 네. 같아요. 그게 보시면 블랙박스를 다들 혹시 있으시죠? 다들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있어야죠. 네, 대시캠이라고 하는 미국 말로는 대시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주변 촬영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다 녹음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되는 거잖아요. 네.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혹시 겁내지 그 마시고. 처리하신 네. 업무 중에서 이런 네. 대시캠 때문에 승소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아, 많으세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거는 진행자 되신 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린 아이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는 쭉 자기 레인을 타고 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레인으로 침범한 경우예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가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넘어왔는지 아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다 보면 뭐 그때 당시에 그 증인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뒤따라오던 차들은 다들 그냥 가버린 이미 경우도 지나갔기 많아요. 때문에 네, 잡을 이미 수가 지나갔기 없죠. 때문에 증인 확보도 어렵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티네이저들이 운전할 네. 때 아무래도 또 상대방에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노약자거나 아니면 뭐 딱 보기에 뭐 여성분이다. 네. 그리고 또 외국분처럼 보인다.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무시당하기 딱 십상이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당하기 딱 십상인데 그럴 때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달라스에 사시는 이 텍사스에 계시는 한국 네. 분들도 이미 이 대시 카메라를 많이 달고 계신가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동포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동포 여러분들께서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또 여기서 크게 법률 상식을 쌓으실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보충하십사. 그래서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십사라고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그 의뢰를 하시는데 5건에 1건 정도, 6건에 1건 정도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가지고 오시는 동포들이 많이들 많아요. 장착하고 네, 계시네요. 네, 많이들 달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남편이나 네. 아내한테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했는데 네,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변호사님들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911에 전화 걸어서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 상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께 처음에 도움을 좀 구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네, 대처 능력이 그렇습니다. 충분할 거라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김변의 법률상식 첫 시간에는 교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911에 전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리셔서 정보를 주고 받으시고 그리고 또 녹음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시카메라를 차 안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너무 떨리다 싶으시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김변의 법률 상식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